2020년 3월 19일 코스피 지수는 1400대로 급락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며칠 후에요. 바로 코스피 지수가 급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쉽고 명쾌한 설명 후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핵심 개념어들을 먼저 쭉 던져보면 통화정책, 그다음에 양적 완화, 유동성 함정, 요 세 가지 개념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 지문을 읽을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우선 경제학을 나눌 때 미시와 거시로 나누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거시와 미시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해서 같이 봐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분명히 미시 경제와 거시 경제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시 경제는 뭐 정말 경제 주체들 이야기 있죠. 뭐 소비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거고요. 거시 경제는 바로 정부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선 거시 경제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뽑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바로 경제 성장이에요. 이 경제 성장은 결국은 고용 안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루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물가 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 수지의 개선이에요. 즉 무역에서 흑자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환율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 지문에서 경제를 만날 때 주로 나오는 게 이 거시경제 파트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정부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요 정책을 크게 두 가지를 뽑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재정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통화 정책이에요. 자, 재정 정책은요, 세율하고 지출 수준을 적절하게 결정하는 정책이 재정이겠죠. 그래서 재정 적자를 낼 것이냐, 재정 흑자를 낼 것이냐일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통화 정책은 뭐냐? 바로 말 그대로 통화를 관리하는 거겠죠. 그래서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안 좋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빠져요. 그러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있어요. 자, 세계 대공황이 있을 때요. 그때 유명한 영국의 경제학자가 하나 있죠. 바로 케인즈입니다. 케인즈는요,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한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적자를 내야 된다. 즉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정책이 바로 미국의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딜 정책을 씀으로써 미국의 경제가 좋아집니다. 쭉 이제 시간이 흘러가죠. 자,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로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입니다. 자, 이때는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중에서 통화 정책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통화 정책은 아까 뭐라고 했죠? 돈의 흐름을 관리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되면요, 결국 뭐죠? 돈이 안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여기에 이제 인과관계가 나오게 돼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됩니다. 기준금리는요, 각국의 중앙은행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요, 장단기에 시중은행들의 금리도 인하가 되겠죠. 그럼 어떨까요? 기업도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금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니까요.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증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경기 침체기에 있어서 쓸 수 있는 통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아주 미미한 경우가 있어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건 뭐냐? 바로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악화돼서 바로 디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점점점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요, 향후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의 상승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투자나 소비를 유예해요. 밀어넣는 겁니다. 안 쓰죠? 그리고 은행에 돈을 예치해요. 어차피 화폐의 가치는 상승할 거니까
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즉, 통화량을 늘렸는데요. 총 수요가 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걸 이름하여 유동성 함정이라고 해요. 유동성은요, 말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말하는 건데 그게 함정에 빠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제대로 돌지 않을 때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2008년으로 이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자, 2008년에요.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에서 기준금리를 낮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나 소비가 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다 보니까 거의 0%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부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아닌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이름이 나오냐? 바로 양적 완화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양적은요, 말 그대로 quantitative, 그래서 양적으로요, easing 하는 거예요. 완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양적 완화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은행이 있어요. 은행은 일반 은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은행에 어떤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뭐가 있냐면 국채가 있어요. 국채. 그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매입을 하면 이 은행이나 기업들이 돈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매입을 해갔으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인데 요걸 양적 완화라고 해요. 그래서 양적 완화에 구체적인 어떤 인과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장기 국채가 있다고 봅시다. 그걸 대규모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채 가격이 상승을 해요. 자, 그러면 장기 대출의 금리는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실물 자산을 담보로 장기 자금을 조달해 왔던 기업이라든지 개인들의 이자 부담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투자나 소비가 증대한다. 이게 바로 양적 완화가 원하는 결과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 경제를 강타한 거예요. 그래서 페드가 어떻게 했느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중 채권 매입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개시한 거예요. 그래서 페드가 2008년 말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춘 후 더 이상의 경기 부양 수단이 없자 사상 초유의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이건 것 같아요. 아, 양적 완화는 언제 하느냐라고 하면 기준금리를 더 이상 낮추기가 어려울 때요. 그 효과가 없을 때.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양적 완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기 금리 인하를 유도해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고 얼어붙었던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양적 완화가 1, 2, 3차로 총 진행됐는데 6년간 진행되었고요. 이 기간 동안 풀린 돈이 총 4조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돈이죠. 4조 달러. 자, 그러면 양적 완화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 있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 부채가 증가를 할 거고요. 빚이 많아지겠죠. 그걸 사들이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중앙은행이 부실한 회사채도 매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이 부실화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세 번째, 바로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까 2008년에요. 주택 경기를 살리고 싶었다고 했죠.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품이 끼는 거죠. 그래서 주택과 같은 자산 가격에 거품이 유발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제 질문이 해결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양적 완화라는 거구나. 그럼 양적 완화는 뭐다? 기준금리로 뭔가 더 이상 낮추기가 어려워. 그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울 때 쓰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실물 경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이 경기 침체를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진 않겠구나라는 그 확신이 이제 생긴 거죠. 투자자들이. 그래서
주식을 더 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급반등을 한 겁니다. 정부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뭘 한다? 개입을 한다. 근데 이 개입을 하는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걸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세 가지입니다. 통화정책, 그 다음에 유동성 함정, 그다음 마지막 양적 완화. 이 세 가지 개념만 머릿속에 확연히 들어갔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